수능의 수학과 또 우리가 어떻게 마주쳐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딱 봤을 때 풀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를 붙잡고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증명하는 것들을 뭐 어떤 문제집에서 찾지 마시고 교과서 기준으로 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반드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통해 가지고 시간 안배하는 연습을 해라.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집어 넣는 거죠.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와의 특별한 만남은 여러분의 로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항상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요즘에 정말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박찬 아나운서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좀 그 잠을 푹 좀 자려고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좀 잘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게 참 네. 쉽진 않아요. 네, 그래요. 기본에 충실하시는 편이시군요. 네. 저는 무엇보다 잠입니다. 네, 그래서 잠을 뭐 그냥 한 9시간, 10시간? 네, 길게는 12시간까지도 푹 자고 나면은 이렇게 머리도 맑아지고 좋더라고요. 너무 자면 좀 멍하지 않아요? 네, 저는요, 예, 자는 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누구보다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이 우리 수험생 분들이실 텐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 종합병원 정신의학과에서 내놓은 이야기인데요. 이 수험생들을 위한 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7가지 방법이요? 네, 예. 제가 앞에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일 규칙적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지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박찬 아나운서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네 번째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아마 이 주변에 이제 수험생을 두신 뭐 학부모라든가 지인들이 좀 칭찬을 많이 해주면 네. 사실은 한 끼 굶어도 칭찬 많이 들으면 그게 또 힘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자, 제가 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컨디션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환절기고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의 컨디션이 그렇게 일관적으로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내 온도, 습도 잘 유지하고 또 비타민 섭취도 평소보다는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섯 번째는 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새로움보다는 익숙한 것에서 그러니까 이 평상시 해오던 것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네네. 점검하는 것들이 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글쎄 이런 얘기는 참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은 또 의연해지기 쉽지 않은데 네. 수험생 이게 수능이 수험생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결정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긴장되고 신경 쓰이겠지만 조금은 시간에 의연해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좋은 컨디션을 가진 여러분들이 또 입시에 보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아주 든든한 두 분을 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사령관 조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SED의 조정예입니다. 누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3이 된 수험생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죠.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와의 특별한 만남은 여러분의 로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로망을 실현시켜준다고 하니까 또 아주 든든하네요. 그래요. 네. 자, 또 한 분의 전문가는요. 입시계 마에스트로라고 불리시는 네. 분이죠. 명태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동에 있는 하이시엔시 대입전략연구소 소장 명태선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파이널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두 분의 선생님께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지금 당장 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저는 12월 초에 네.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떠나는 해외 여행을 계획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이거 전혀 또 생각지 못하던 답변인데요. 이유를 한번 물어봐 네, 주실래요? 네. 네, 이유가 뭡니까?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와 충실하게 인연을 맺어간 학생이라면 구태여 수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아, 그 후에 즐거운 생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아까 두 분의 아나운서께서도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7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것처럼 당장 수능에 초조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그렇죠. 그 후에 올 즐거운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게 훨씬 긴장감을 해소하는 길이죠. 네. 그렇군요. 아, 오히려 이렇게 그래요. 강한 또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고요. 자, 명태선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 전해주실지 저는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컨디션 관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뽑을 것 같고요. 컨디션 관리가 실패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럼 재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절대 컨디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를 계속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컨디션 관리 뭐 이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뭐 당연히 아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뭐 수능 당일날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시험을 봤다더라 아니면 배탈이 나서 또 뭐 감기에 걸려서 제대로 네.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 예외일 수 없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네. 예, 항상 자기 몸 상태 이런 거 먼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입시 정보 블랙박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대학교의 학과만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스워트 분석을 이용해서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기면으로 나눠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입체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스워트 분석 시간입니다. 네, 이 회를 거듭할수록 저는 저희 이 코너가요 네. 마치 대한민국의 명품 대학을 다 모아놓은 아주 잘 나가는 편집샵의 어떤 잇 코너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네. 너무 제 위주의 해설인가요? 네, 어쨌든 아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잇 대학 정말 핫한 학과는 어떤 곳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조정현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떤 곳인가요? 세종대학교의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호텔 관광 쪽 하면 이제 세종대학교. 과거에는 정말 최고였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그 호텔리어를 꿈꾸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요즘도 그 명성이 뭐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예, 4년제 대학보다도 전문대학 쪽에서 이 조리학과라든지 호텔 경영이라든 이런 분야의 학과들이 많죠. 네. 근데 두 분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네. 조리학과 호텔 외식 경영학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네요. 호텔 그 조리학과와 호텔 외식 경영학부 외식 학과. 경영학부. 조리학과는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호텔은 그리고 호텔 외식은 호텔 뭔가 안에 경영을 하는 조리학과는 음식을 잘 만드는 거고요. 호텔 외식 경영학부는 글자 그대로 음식을 잘 팔리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거의 비슷하게 대답했잖아요. 예, 좀 맞습니다. 전에요. 네. 그래요. 기분 나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네. 호텔 외식 경영학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에 58개 대학이나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쉽게 해서 전문대까지 한다면 엄청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문대나 또는 지방대는 들어가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취업의 과정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쉽게 전문대나 지방대 관계자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거기에서는 음식을 잘 만드는 거는 누구 못지않게 잘 가르칩니다. 네네. 그러나 취업에 대한 길은 조금 서울 중심적인 경희대학, 세종대학, 경기대학에 비해서 아무래도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호텔리어나 뭐 외식업계 쪽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예전부터 세종대학으로의 진학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사실 세종대학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호텔 관광학과를 설립한 대학입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1998년
본격적으로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이 호텔 관광학과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켰던 거죠. 이러한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로 MBC에서 방영됐던 호텔리어라는 드라마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의 붐을 타고서 한국의 관광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쳤죠. 네. 더군다나 취업에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중심으로 볼 때 경희대학, 세종대학, 경기대학 이런 순서가 호텔 관광 경영학과나 호텔 의식 경영학부를 더욱 높이게 되는 현상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경희대학은 아무래도 상위권이니까 최저의 등급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스와트 분석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실력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세종대학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조정현 선생님, 이 세종대학교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수업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강점은요.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세종대학 인문학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학과가 바로 호텔 관광 경영학부입니다. 그래서 경영학부는 그냥 경영학부는 140명을 모집하는데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는 152명을 모집하죠. 그래요? 경기대가 38명을 모집하고 세종대학보다 규모가 큰 경희대학이 153명을 모집하는 거에 비한다면 세종대학은 최다 인원을 모집한다는 게 강점이겠고요. 약점은 세종대학의 입장에서 논술 전형이 있는데 네. 최저 등급이 경희대학과 거의 비교할 수 있는 그래요? 두 개 영역을 합해서 5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대학들이 이제 사탐을 한 과목 반영하는데 이 세종대학은 사탐 두 과목 평균을 내서 5등급을 모집한다는 것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또한 기회는 학생부 우수자나 창의 인재 특별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이 두 개의 전형에서는 수능을 취중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그만큼 교과가 아닌 외적인 생활에도 열심히 활동했던 학생들은 최저 적용이 없으니까 지원하는데 그만큼 유리해진다는 거겠고요. 네. 대신 이렇게 이것이 기회가 되는 반면 약점으로도 위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생부 반영 점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세종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 1등급과 점수 차이가 26.7점 벌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전형에서 봤을 때 논술 전형 같은 것도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은 3등급이라면 1등급과 0.4점 벌어지죠. 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종대학의 26.7점이라는 차이는 너무 굉장히 큰 크네요. 차이가 된다는 네네. 것이 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춘 친구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반대급부는 좀 위기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학교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지금 많은 분들께서 꿈꾸시는 그런 과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공 이름이 긴 만큼 여기에 들어가면 호텔, 뭐 관광, 외식, 경영 다 전 분야로 뻗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전망도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진로 자체는 한국관광공사 가장 좋은 거죠. 오, 네, 네. 그쪽으로 이제 취업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콘도 사업부나 아니면 호텔 사업부. 아, 그러니까 호텔 아까 쪽. 조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케팅, 기획, 그러니까 조리를 하는 게 아니죠. 네네. 그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취업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경영이라는 학과는 관광 경영뿐만이 아니고요. 경영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모집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번 꿈꿔볼 만한 학과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호텔리어나 외식 경영을 이제 꿈꾸는 학생들에게 또 추천해 줄 만한 대학이 네. 또 있나요? 지금 박찬환 아나운서님께서 호텔, 관광, 외식, 경영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세종대 그 학과 이름이고, 그럼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호스피탈리티 경영입니다. 오. 호스피탈리티가 뭐냐?
뭐 접대하는 뭐 친절한 괜히 어려운 말을 써놨잖아요. 그냥 예전에 썼던 말 그대로 그냥 호텔 경영입니다. 그냥 다 동일하게 통일성 있게 이야기하자면 호텔 경영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아까 그 조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희대가 있고요. 경기대가 있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건 이제 경희대 호텔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네. 이 학과인데 이름 어려워요, 진짜. 그렇죠. 네. 예전에 그냥 호텔 경영인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조리학과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조리학과 갈래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리학과 경희대 조리학과 갈래요. 조리산업학과거든요. 조리산업학과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는데 거기를 가는 학생들이 네. 인문계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제가 한번 네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일 것 같습니까? 조리학과를 가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요리를 잘할 것 같아요. 요리를 즐기고 누가 네.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행복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시점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인문계 들어올 때는 조리 쪽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조리학과를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리에 꿈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는 경희대학교 조리학과를 갈래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모집 전형을 보게 되면 이 조리학과는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가는 학과가 아니에요. 조리학과인데 네. 3년 동안 그 외식 쪽에서 일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그 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일을 했어도. 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예, 만 특성화 할수 있나요? 졸업자이면서 3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인문계 간 상태에서 네네. 저는 경희대학교 조리학과를 갈래요. 아예 기회가 안 되는 안 거네요.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네. 특성화고면은 이 예전 말로 실업계죠. 네. 실업계 얘기하는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딱 잡고서 아까 박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조리를 하고 싶다. 그럼 공부를 못해도 잘해도 중학교 때 그럼 난 특성화고등학교 조리학과를 가야죠. 네. 그런데 나는 인문계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음식에 좀 취미가 있나? 그리고 요새 셰프, 한국말로 주방장 아니에요? 네. 주방장이 뜨네? 그러면서 내가 관심을 갖고 하는 건 도피성 셰프라는 거죠. 도피성 조리.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문계 갔는데 나는 조리학과 갈래. 못 아유, 들어가는 근데 거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네. 갑자기 조리에 흥미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거의 없죠. 없어요. 네. 아니 그래요. 공부 안 하는데 무슨 조리에 흥미가 생긴다는 아니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인문대 다른 데 들어가서 이제 네. 거기서 다른 데서 교육을 그렇게 조리 말을 교육을 하죠. 받아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네.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죠. 오늘 저희가 대표 수업 분석으로 짚어보는 네. 곳은 바로 세종대학교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저희의 팁을 꼭 참고해 주셔서 지원하시는 데 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바로 이어서 2016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코너죠. 국영수 파이널 특집 오늘 두 번째 시간 저희가 네. 준비했는데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 같으면 이번 시간에는요 입시와 잘못된 정보를 잡아보는 오해와 이 진실로 꾸며드려야 하는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2016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파이널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어떤 코너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과목이어서 네. 시간을 더 주목하실 것 같은 그래요. 얘기만 들어도 알겠어요. 네, 수학입니다. 수학. 네, 수학. 예. 개인적으로 이제 수학이라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이제 머리부터 네. 좀 맞아요. 아파와 오는데요. 이 수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저 같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이 입시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두 분 수학 선생님들을 모시고 중요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네. 이 허스키한 보이스를 가지신 최강의 수학 선생님 최강민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목동 하이CNC 아이비관의 수학과 대표 강사 올바른 수학학습법의 대가 최광민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올바른 수학 학습의 대가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최근에 파이널 특집 꾸며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자랑을 마음껏 준비해 오시는데요. 보기가 좋아요. 네, 그래요. 자신감을 찾는 표현이니까 예. 네, 오늘도 그만큼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전문가는요. 학생들을 수학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래요. 네. 저희 서민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학 강사 서민교입니다. 최고의 학습법의 대가 서민교입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자기소개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우리 최경민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제 고3들은 수능 막바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고1, 2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끝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3들이 새로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가장 바쁘실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우리 서민교 선생님은 역시 바쁘셨죠?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벌써 수능이 다가오는구나 이 생각에 마음도 좀 저도 내색은 안 했지만 급해져서 열심히 좀 지내면서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수능을 이제 앞두고 저희가 특별하게 파이널 특집으로 이 시간 마련해서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자, 어떤 고급 정보를 전해줄지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살짝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예, 오늘은 이제 파이널 3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하나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능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 단원별로 해서 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봐야 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개념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수능장에 들어가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 그다음에 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필요한 내용들만 딱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서민교 선생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점수를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정석적으로 좀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 준비했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 문제집 어떤 거 푸는지 공부 어떻게 하는지들을 최영희 선생님과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 자, 두 분 선생님 오늘 또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은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이잖아요. 워낙 또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아마 두 분은 또 준비하느라고 조금 더 피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남은 기간 수학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공략해야 5점이라도 더 맞고 어떻게 좀 또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지 네. 이 실력을 잃지 않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두 분 선생님의 얘기를 또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의 수학과 또 우리가 어떻게 마주쳐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 왔지만 시험장 안에서 그 시간 안에 모든 게 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우리가 그 수학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네. 뭐 이름 쓰고 다 해야 되겠지만 예.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나요? 일단 심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좀 완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즐거운 상상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 경직돼 있던 어떤 생각들이 풀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네네. 시험지를 받으면 보통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풀어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 시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눈을 감고 평소 공부해왔던 어떤 개념들에 대한 그 리마인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호흡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첫 문제를 딱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나. 뭐 이런 네. 생각부터 확 들잖아요. 멘붕 예. 따오잖아요. 예. 네.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네. 어떻게 예. 해야 돼요, 정말?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 구성이 이제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2점짜리가 3문제, 3점짜리가 14문제, 그다음에 4점짜리가 1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은 뭐 한 3문항에서 많으면 5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당황하는 순간이 어느 시기쯤에 오냐면은 네. 4점 문제가 시작이 되는 뭐 한 12번에서 15번 사이 아. 요쯤부터 이제 그 당황하는 그 시점이 생기는데 네. 이때는 일단 문제가 딱 봤을 때 풀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붙잡고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수학은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은 체크를 이제 반드시 보이도록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풀리는 것들을 풀고 좀 여유롭게 돌아와서 다시 쳐다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네. 또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2점, 3점짜리 17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13문제에 대한 풀이를 차근차근 풀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해나가는 것들이 해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문제부터 딱 막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첫 문제는 보통 아주 기본적인 네. 공식에 대입하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막히면 사실 힘들어지는 거네요.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약간요, 뭐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취사 선택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어려운 그 문제가 지금 한 4-5문제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보통 어떤 문제예요, 선생님? 제일 멘붕이 오고 당황이 되는 문제는 일단 읽었는데 말 그대로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 분명히 읽었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거나 혹은 문제 유형은 파악했는데 그 안에 있는 함수나 수열의 일반항 같은 어떤 규칙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쉽사리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네네. 많이 멘붕이 오고요.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넘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 개념적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네. 계산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도 굉장히 당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좀 아깝더라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이걸 들고 물고 늘어지느냐 이 선택에서 넘어가는 게 제가 보기엔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좀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려운 문제 일단 다 넘기고 나서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이제 넘겼던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설 곳이 없고 이 네네. 문제를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이겨내야 될 때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귀납적인 방법이 있죠. 수학은 연역적으로 아무래도 문제를 풀어가고 논리에 논리를 쌓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찍어 넣는 거죠. 예를 들어 문자로 돼 있는 것을 숫자로 바꿨을 때 넣을 수 있다면 바꿨을 때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숫자들을 네네. 넣어서 넣어보고 뭐 한 번 넣어서 알 수 있으면야 다행이지만 그러진 않을 거고요. 여러 번 넣어가면서 문제를 파악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사실 출제자 의도에 맞게 이렇게 멋있게 풀진 않더라도 네. 귀납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엔 뭐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도전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요. 자, 이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좀 실전 위주로 좀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 뭐 불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수능의 수학이 이제 어떤 스타일이다, 또 어떤 유형이다, 과거에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고 있으면 네.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서 빠지지 않는 어떤 유형의 문제나 출제 경향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을 뭐 풀어내는 어떤 공통의 뭐 방법, 수학에서 좀 말하는 예. 공식 같은 게 좀 문제를 풀 때도 좀 있나요? 정형화된 어떤 방법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대답이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단원별로 반드시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그 수학 1이라는 과목에서는 이제 행렬의 합답형 문항, 그 다음에 이제 상용 로그의 뭐 지표와 가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수열에서 어떤 논리적인 빈칸 채우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프랙탈 구조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파트에서는 접선과 극대극소에 대한 그래프 해석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올해 출제 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무한급수가 조금 중요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단원에서는 기본적인 중복조합의 뜻과 계산 방법,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예시에 충실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 과목에서는 이제 수학 2라는 과목이 있는데 수학 2에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2가지 정도로만 제시를 좀 드리면은 첫 번째 삼각함수라는 단원과 그 다음에 도형 그리고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는 통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초월함수의 미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함수의 미분 자체가 약간 부호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꼼꼼한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적분과 통계, 그 다음에 기하 벡터라는 과목이 있는데 네. 적분과 통계에서는 반드시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고 난이도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 파트에서도 문과와 좀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비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기하 벡터도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데
2차 곡선은 반드시 정의 또는 이제 그 공식으로 풀어내는 거.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접선 문제가 될 거고요. 공간 도형에서는 이명각, 삼수선, 정사형에 대한 이제 꼼꼼한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벡터 파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간 도형과 이제 내적에 관한 거, 그다음에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수능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출제 경향 그리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분야 푸는 방법 간단히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저는 뒤로 갈수록 이과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외계어를 듣는 거죠. 네,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자, 서민경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여기 덧붙일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네네. 이제 부분별로 약간 트렌드라든가 몇 가지 좀 짚어드릴 거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네. 처음 얘기했던 행렬의 합답형에서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걸 찾는 건데요. 기억은 맞다라고 좀 보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억이 맞아야 그 다음에 연계돼서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기억이 맞아서 대부분 3번 아니면 5번 이렇게까지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3번 아니면 5번이 확률이 좀 많이 높았고요. 그래요? 기존에 나왔던 것도 좀 체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상용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나오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29나 30번이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어려운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트라이를 해서 준비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정적분에서 무한급수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3, 4년 주기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도 9월에 모의평가할 때 한번 나왔다가 수능엔 정작 안 나왔었는데요. 올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초월함수 미분법에서는 역함수 미분이 좀 트렌드입니다. 역함수 미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 마지막으로 공간도용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증명하는 것들을 뭐 어떤 문제집에서 찾지 마시고 교과서 기준으로 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엇을 증명하고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학 공부 그동안 쭉 해오신 거 두 분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와 함께 점검을 쫙 해보는 시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뭘 해왔고 지금이라도 뭐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더 보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만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잘 못 푸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잘 풀어가느냐 이 방법일 텐데 그래서 두 분께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뭐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개념에 대해서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한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항상 권장하는 부분인데 문제를 읽어 나갈 때 단순하게 이 문제를 그냥 읽고 바로 이제 풀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의 밑줄을 그어놓고 그 키워드와 연관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풀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제 풀이를 좀 쓰다 보면은 네. 나중에 검산을 할 때도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산이 좀 가능하도록 키워드별 어떤 정리식의 풀이를 연습을 해라. 예,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등급별로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조금 준비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이도 기출 문제에 대한 이제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한 개념의 이제 역학습,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담겨 있는 개념, 또 그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 출제 가능한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네네. 약점 문항 집중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혹시 빠진 것이 없나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 그러니까 뭐 EBS 기본 예제 유제라든지 아니면은 기출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해야지 새로운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끙끙대면서 풀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 등급은 다음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네. 기출 문제 2, 3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예제 문항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복 학습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그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민수 선생님은 또 어떤 노하우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신 거에 좀 추가해서 일단 뭐 좀 버릴 수 있는 문제는 버리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많이 안 남았고 또 수험생분들 아실 겁니다. 본인들이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좀 버리는 것도 어떤가. 제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뭐가 나오든 간에 30번 문제 마지막 문제는 틀리더라고요. 뭐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난이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점 이후로 30번을 아예 안 풀고 거기에 들이는 시간에서 다른 문제 배분하다 보니까 네. 모의고사 등급이지만 하나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약점, 그러니까 취약한 문제를 보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취약하면은 보완하지 않고 두고 좀 이제 간당간당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유형은 계속 나오는데 저번에 맞았고 이번에 틀렸고 이번에 맞았고 저번에 틀렸으면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맞는 게 오히려 지금 남은 시간에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버릴 수 있는 건 좀 버리는 되게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이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공부 잘하려면 버리는 거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못 그래요. 버리고 계속 그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취사 선택을 잘해서 그동안 쭉 해오던 거 보면은 내가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장점이고 어떤 것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피지기 이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뭐 서민규 선생님의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아마 뭐 저희들이랑 비슷한 고민할 거예요. 본인도 이제 버리고 싶지만 참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 또 점수를 한 점이라도 더 올려야 되는 학생들은 내가 어디를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학생들 가운데 그 질문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안타깝게도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지금 저 이제 수학 포기해야 되나요? 오.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어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은 시간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일반적인 질문들이 또 있고요. 네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 수학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래도 이제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학생들의 그 질문의 이면에는 사실 너 수학 포기해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어. 너 지금도 괜찮아. 자신감 갖고 많이 풀어. 이런 대답을 더 많이 듣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주변에서 자신감 많이 북돋아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민규 선생님께서 이런 걸 잘하실 것 같아요. 수학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미 네. 수학을 사랑하고 있어서 포기들은 안 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강민 선생님 지금 보면 포기한다는 학생 많고 서민 교수님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랑이니까요. 저희는. 두 분이 의외로 네. 지금 또 경쟁하시는 구도인가요 지금? 두 분이 평소 되게 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약간 이런 경쟁 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나온 질문들 비슷한데요. 네. 이제 진짜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 뭐 풀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뭐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철저하게 이제 EBS 쪽으로 좀 기울어서 기대해서 좀 가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당연히 다 풀어봐야 되고요. 이미 다 풀어봤겠지만 그리고 네. 9월 모의고사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다시 한번 좀 풀어보는 것도 권장을 하고요. 특히 사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EBS 연계를 다 고민하고 연구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중 문제집 중에 EBS 연계라고 이제 타이틀을 갖고 있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집들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EBS 위주로 남은 기간 문제집을 좀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어떤 문제 푸는 노하우나 뭐 거기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 문제 가지고 바로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서민규 선생님이랑 뭐 멘붕을 겪게 하는 문제들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당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덜 당황하도록 저희가 직접 좀 문제를 접하고 풀이 방법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가능할까요? 예, 먼저 제가 준비한 문제를 좀 풀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A형의 이제 2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네네.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좀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어려운 네. 문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좀 살짝 읽어보면은 먼저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 이퀄 t가 그러면은 먼저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x 이퀄 t라고 말하면은 x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어떤 모양을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네. 예, 이때 이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 B 그러면은 x축에서 수직으로 올렸으니까 y 값의 차가 바로 그 거리가 되겠구나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거리를 갖다가 ft라는 새로운 함수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제시
또 그것에 대한 이해, 풀이 이런 문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먼저 그 FT라고 하는 함수는 거리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함수를 뭐 gx 또 다른 함수를 뭐 hx라고 둔다고 그러면은 ft라는 함수는 절대값 ft 뭐 gt 마이너스 ht 이렇게 해서 절대값 함수로 좀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항 함수의 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식에 대한 분석이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이 식이 사실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본 식이에요. 미분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면은 가장 네. 먼저 나오는 개념이 이제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아, 네. 평균 변화율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것을 비율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건데 네. 예, 이것에 대한 극한값을 미분계수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식 자체가 물론 뭐 플러스 0으로 가고 마이너스 0으로 가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극한값이 좌극한 극한이 부호가 다르다는 식을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미분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미분계수가 플러스가 되면은 증가하는 상태, 네. 마이너스가 되면 감소하는 상태인데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호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증감이 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속함수의 증감 변화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하자면 극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점이 몇 개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극점이 되는 x 값을 이제 구해라. 뭐 네. 이런 문제로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풀이 방법 전해드린 것만큼 여러분도 그 개념 정리 잘 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민규 선생님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9월 모의평가 B형 이제 이과 학생들 29번 문제이고요. 네. 좌표 평면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좌표 공간에 구가 두 개 떠 있고요. 네. 그 두 개 구에 붙어 있는 이제 저 네.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점 하나를 힌트로 주고 네. 이거는 앞서 나온 문제처럼 개념적으로 많이 어렵거나 이러지는 사실은 않고요. 필요한 공식은 저평면 방정식 그리고 점과 평면과의 거리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고 그 식에서 사실은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워서 많이 틀렸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어쨌든 입체도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인데 3D가 시험지에 2D 상으로 이제 나와 있고 저희도 이걸 이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불려서 공간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평면화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구가 이제 평면화시키게 되면 원이 되고요. 그리고 평면이 직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 구와 평면의 관계가 저희 입체도형에서 구가 평면의 관계가 좌표 평면 안에서는 원과 직선의 관계가 됩니다. 이 원과 직선의 관계는 사실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하 이쪽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가 수 1부터 하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이 조금 점검을 안 해놓으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를 좀 골랐는데요. 아. 요거와 연계돼서 좀 고1 과정에서 꼭 봐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점과 도형의 방정식 부분에서 직선 위치 그리고 점과 직선의 거리 물론 다들 공식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과 직선의 관계, 접선의 방식 두 가지는 꼭 다시 한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혀를 찔러서 갑자기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그리고 부등식 영역에서 최소 문제들 아마 이 수험생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1학년 때 네. 공부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가물가물하거나 이랬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리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들 한 번씩만 점검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 정리가 좀 되고 기하 벡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좀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자면은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방금 서민규 선생님 말씀하신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몇 가지만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그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제 알아둬라. A형 28번 문제에서는 이번에 또 이제 인수 정리를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에 대한 속도 차이가 좀 날 수 있게 문제를 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2차 방정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이제 근의 분리. 그러니까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실근의 부호, 그다음에 부등식과 관련된 실근의 위치를 찾아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2학기 단원의 끝부분으로 가면 삼각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삼각함수의 부채꼴에 관련된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는 제2 코사인 정리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순혈과 조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뭐 특별히 뭐 굉장히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리액션하기 힘든 경우가 처음이에요. 네. 네, 정말 저에게 이 수학은 영원히 매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수험생분들은 저 같진 않으시겠죠. 두 분께서 이렇게 정말 알짜배기 지금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들만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리스트에서도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입시 수학계 핫한 두 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 이 응원과 격려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치르기 직전에 볼 간략한 자기 약점 개념을 갖다가 메모를 해라. 네. 예,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수학하고 관련은 좀 없는 건데 초콜릿을 준비를 해가지고 초콜릿 이렇게 작은 그 한 조각, 네네. 한 조각 정도 먹고 그다음에 가글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당분도 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뇌 활동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글 하게 되면 또 이제 상쾌하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절대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서민교 선생님께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아마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해볼까? 그래. 아니면 짧게는 뭐 100일 전으로 가도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 근데 뭐 일단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 한다는 게 지금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남은 시간을 더 오버해서 공부하시거나 혹은 또 반대로 어차피 부족한데 하고 포기하시거나 이 두 가지 안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래도 어쨌든 공부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정리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쓴 시간만큼 최대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뭐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정해졌네요. 선생님 두 분 공통적으로 네.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네. 선생님들이 지금 정말 애정을 가지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막바지에 할 게 무엇인지를 네. 좀 전달해 줬으니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그동안 안 해왔다가 또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동안 또 해왔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네, 그래요. 정말 좀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정말요 많은 분들께서 강조해 주셨지만 지금까지의 것 잘 지키고 굳혀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마무리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아직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 남은 고민이나 아니면 걱정거리, 궁금증 있으시면요 아직도 그래도 저희한테 물어보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 입시 뭐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고민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상담 전화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 네. 전화 주시면 여기 계신 모든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해결책 전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6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한 파이널 특집 수학편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최강민 선생님께서 계속 뭔가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까 정신없이 이렇게 정보를 막 쏟아내다 보니까 네. 깜빡 중요한 부분을 놓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학은 사실 계산 하나 실수 때문에 등급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선 검산하시고 검토해 보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저희 그래요. 때도 사실은 문제 열심히 잘 풀어놓고 그거 잘못해가지고 네.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네, 상현 그래요. 씨도 한번 그랬다면서요. 네. 그것도 굳이 여기서 찝어주시네요. 자, 네.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아주 또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털어주신 두 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대입상작전 나는 원하는 대학 간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요. 파이널 특집 영어편으로 저희 준비 중이니까요.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